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정도의 조정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09% 하락하면서 2,48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1.37% 하락세,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이 꽤나 많이 팔고 있죠. 과연 오늘 하루에 그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주 중반, 후반에 가면서 반등을 나타내게 될지 다양한 시각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장 어떤 부분 보고 계실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글로벌 약세에 국내 증시도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도 좀 둘러보니까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죠.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권,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디커플링이 되더니 이렇게 하락할 때만 커플링 되면 좀 야속하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봐주시죠. 네, 야속하죠. 실제로 제가 봐도 야속합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좀 변동적이고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본다라면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우존스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전반적으로 되게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하락세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나스닥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권, 신고가권 레벨에서 좀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은 사실 우리에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디커플링 되는 요소들이 최근에 와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나 뉴욕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또 저가 매수세가 그대로 유입되는 이런 형태 띄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디커플링이 나기는 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점, 특히나 우리가 수출에 집약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고시총주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걔네들이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모멘텀과 별개로만 움직인다라는 건 더욱더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고, 역시나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입니다. 제가 통화정책을 갑자기 왜 이야기 드리냐면, 지난 금요일날 고용보고서 나왔는데 고용보고서가 너무 강했죠. 특히나 뉴욕 증시가 고용보고서 발표가 딱 되자마자 증시는 급락하고 채권은 급등,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같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증시는 굉장히 리스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통화정책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스탠스를 좀 덜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모습을 좀 유추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중론은 2025년에는 금리를 아예 하반기 가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나 10월, 11월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물론 금리를 오늘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다 맞출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되는 사항, 지금 글로벌 증시나 우리 증시나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덧붙여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제재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도 같이 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매크로가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게 지난주 말부터 해서 오늘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 사실 이거를 좀 타파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런 물가지표를 토대로 한 통화정책들은 당연히 물가지표로 풀어야 돼요. 이번 주 수요일날 CPI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가가 완전히 잡혀서 나오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물가지표가 나와줄 거냐 안 나와줄 거냐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탠스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여부가 앞으로 오늘자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미국 증시랑 커플링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판단이 될 가능성이 수요일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 2개월 총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를 전력 설비를 포함한 고환율 수혜주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LA 산불 사태 이후로 해서 오늘 증시 보면요, 산불 관련 테마라고 하면서 전선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데, 이런 지점들은 테마로 보셔야 돼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흔히 말해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고시청주들은 못 움직이고 오히려 고시청주들은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스탠스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지금 튀어오르는 애들을 타점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거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좋았던 그리고 실적은 괜찮았는데 모멘텀이 깨졌던 반도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다가 소폭 조정받는데 이런 것들을 기회로 보셔야지 이쪽이 아니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들의 눈을 너무 많이 집중을 시켜서 비중을 태우거나 하면은 거꾸로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좀 이야기를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현재 좋지는 않고 또 움직이는 LA 산불 관련된 종목이나 이쪽은 테마로 본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매크로가 좋지 못하다. 우리 증시도 일단은 2,500선에서 1보 혹은 2보까지의 후퇴, 당분간은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판단이신가요? 조정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둬야죠. 언제나 열어둬야 되지만 기존과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많이 다르냐? 실제로 12월 그리고 11월에도 유사한 지점에서 저점이 나왔었고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반등에서 이제 밀어 올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반등의 주체가 누구였냐를 봤을 때 최근 주체는 다 외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연관되어져 있었고요. 그럼 이랬을 때 지속성, 투자의 어떤 일관성을 본다라면은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던 1월 초의 반등 같은 경우는 과거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럼 뭘 볼 거냐 봤을 때 간단해집니다. 이러면. 외인들이 밀어 올렸을 때 뭘 타겟해서 올렸느냐고 그 올린 애들이 조정 나오고 있는 건데 그쪽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풀게 되면은 이제 이슈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뭐 일정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지수 레벨을 기술적 분석으로만 의존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직은 이 조정 정도는 당연히 반등 나왔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변곡은 이번 주에 있을 주 중반 화, 수, 목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주느냐인데 저는 2,500선 위의 레벨에서 잡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숲을 받고 이제는 나무입니다. AI 옥석 가리기 그리고 원전도 같이 좀 보자 해주셨는데 AI 관련해서 이벤트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IT 쪽의 투심이 뚜렷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서도 동일했었죠. 엔비디아 3% 밀리고 브로드컴, AMD 다 낙폭이 꽤나 깊게 나왔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20만 원권 이탈인데다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 CES 효과 보면서 올랐던 부분들을 고스란히 또 반납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제가 방금 코멘트 드렸던 게 그쪽이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면 올릴 때 뭐 샀었느냐 봐야 되는데 이제 대놓고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향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역으로 둬야 된다. 우리가 조정심에서 조정심 매수하는 거는 이제 조정시에 관심 갖는 게 딱 이럴 레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제 CES 관련해서 테마주들 있죠. 특히나 양자암호 관련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CES 진행 중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CES가 끝나게 되면은 시작부터 끝나게 되는 거는 점점 재료 노출과 이제 차익 매도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구조로 가는 거다. 그래서 CES가 등장했던 시기부터 매수세로 이제 테마주들이죠. 그쪽으로 타겟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게 당연히 지속되는 겁니다. CS 끝나니까 재료 노출 돼버린 거고 관련주도 다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럴 때 그럼 여기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정 다음에 올라갈 애들은 누구고 조정 시에 잘못 잡았다가 더 빠질 애들 누군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뻔하죠. 이제 외인 수급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안 좋다거나 반도체 레거시 업황은 안 좋은데 HBM 안 좋다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 추천주로 드렸고 SK 하이닉스의 향 반도체들은 지금 타이밍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매한가지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덧붙여서 제가 오늘 원전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주에 원전 가져오고 나서 제가 연속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애들 먼저 볼게요. BHI라든지 부산 에너빌리티. 오늘 좋은 게 이제 우진엔텍 이쪽인데 보면은 제가 AI 키워드에서 결국 떼놓을 수 없는 게 G2 파워까지 보겠습니다. AI 키워드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전력과 에너지였습니다. 이 전력과 에너지가 앞으로도 그러면 작용할 거냐 안 작용할 거냐는 뻔해요. 계속 키워드가 등장할 건데 그중에서 제일 못 갔던 애들이 누구냐? 에너지 단에서 원전이었어요. 특히나 정치 이슈와 많이 얽히게 되면서 실제로는 정치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들이 아닌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공개방송에서 이렇게 해석해놨던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다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바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제가 이 시간에 이 원전주들 짚어드리고 나서 좋은 이슈까지 붙었죠. 미국이랑 MOU 체결하는. 사실 MOU는 법적 효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건데, 실제로 저는 이쪽은 계속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벨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 게 지금 원전이라 가지고, 이 AI 키워드, 특히나 데이터 센터향으로 전력 관련 키워드 등장할 때는 액침 냉각과 더불어서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전력 설비 종목들은 같이 가는 하나의 세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세트면은 A는 가고 B는 가는데 C는 못 가는 상황 나오겠죠. 결국 키 맞추기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인 레벨 보면서 보시되 키워드 자체가 AI라고 보셔야 되지, 원전으로 놓게 되면은 다소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만 좀 같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보면은 CES에 주목 못 받은 애들이 AI 소프트웨어죠. 유닛이라든지. 왜냐면 얘네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이쪽은 저는 찬스가 계속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루닛, 사실 이 세 개 종목을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애들이 시장 중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 정도 제외하고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등장할 AI 관련 소프트웨어 키워드들이라든지 또는 등장할 키워드들에 따라서 수혜 가능성이 제기될 만한, 그러니까 테마색이 좀 있겠죠. 그런 종목들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이제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증시랑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화두가 되는 게 전력 설비 쪽이라든지 전선 이쪽이 막 올라오는데, 그쪽보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안정권에 들어온 애들이 보다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관심을 여기에 두셔야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듣는데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시장이 오르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금은 관심을 약간은 접어놓으시고 아닌 종목군들, 시선을 뺏겨 있는 종목군들 쪽에 집중을 해서 또 조명을 해주시는데, 원전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 원전주들에 대한 키워드를 원전 산업과 관련된 재료로 볼 것이 아니라 AI 산업 발전에 의한 전력원,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네,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로 지금 SMR 관련해서 투자처들을 보면 돼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클로라든지, 오클로 샘 올트만이 대주주로 지금 있죠.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존에서 투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SMR 기업들 다 원전 기업이잖아요, 실제로는. 원전 설계 기업들인데 이쪽이 다 빅테크 자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JP모건도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AI와의 연관성, 데이터 센터에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이 포함되어지지 않고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좀 별개로 노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 스탠스가 이미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갈 게 좀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게 우리 증시에 고착화되는 시점에 오면은 원전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도 좀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산업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 늘어난다 막 하면서 전력 설비 올랐었잖아요. 이제는 원전도 같이 좀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T, 반도체 쪽 조정받는다고 너무 실망 마시고 이럴 때 계속 관심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사점이었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뭔가 막 들떠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론 오늘 밤부터 개막이어가지고 이후에 뭐 발표라든지 그리고 계약이라든지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기대감이 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모멘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CES 정도의 파급력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테마주들을 여기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개막 안 했죠. 이제 저녁에 돼야 개막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별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플랫폼단 종목들은 플랫폼단끼리, 또는 이제 신약테크는 신약테크끼리 이렇게 묶어서 수급이 좀 작동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눈에 띄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좀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용한데, 이게 뭐 지금 조용한 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애들 좀 같이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리가킨 바이오부터 출발해야겠죠. 제가 얘는 이 내려올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앞으로의 대장이 플랫폼에서 리가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지금 대장입니다. 대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오늘 소폭 조정 나오는데, 없는 분들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리가킨 바이오. 마찬가지고, 이쪽 이제 플랫폼은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프릴 바이오 이렇게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요. 수급이 완전 다르죠. 이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바이오가 작년 이제 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선별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플랫폼 안에서도 리가캠처럼 방향을 이제 위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고 또 아예 또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애들은 대장이라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더 많이 빠진 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이오 안에서 이제 재료들이 막 등장 또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1월은 사실 출발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는 다 같이 나와서 이제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하는 거고 그 이후에 4월 AACR부터 학회들 연달아 존재하죠. 그리고 거기에 타겟으로 보게 되면은 신약이나 플랫폼들이 참여 기업으로서 또는 참여하는 기업과 계약관계로서 이슈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이쪽 타겟으로 보시라는 이야기고 결국 선별화가 되는 과정도 그런 재료들 안에서 등장하기 마련이다라는 거고요. 플랫폼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 더 저는 기대되는 게 이제 신약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추천드렸던 게 유한양행이었고 오늘도 시장 조용한데 잘 가죠. 결국에는 이제 등장할 재료들이 많은 게 신약 쪽, CDMO 쪽이 지금 많은데 그래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라면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플랫폼에서 짚어드렸던 게 ADC가 있었고 유한양행처럼 신약테크 쪽, 또 자가면역 치료제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이쪽에 이제 시밀러로 보게 되면은 휴미라로 같이 가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애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셀트리온은 이게 좀 복잡해질까봐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CDMO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메인 트랙으로서 자회사 이야기도 할 겁니다. CDMO나 신약테크의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 또 ADC 내용이 같이 들어갈 건데 이거는 내용을 좀 같이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이 더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여기에 덧붙이면 리가켄바이오부터 출발해서 리가켄바이오랑 ADC 협업하겠다고 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메인 트랙에서 같이 발표하죠. 결국 5공장부터 해서 8공장까지 얘기도 같이 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어딘가 그리고 얘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애들이 어딘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다지 난이도 높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오늘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레벨 다운이 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전에 좀 튀었다가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는데 전 방향 자체가 상방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특징들을 좀 보자라면은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자라면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빅파마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일라이릴리인데 노보노디스크랑 그럼 그쪽에서 매출 파이가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결국 비만 치료제거든요. 비만 치료제 얘기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비만 치료제는 이제 작년 한 해 내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던 펩트론. 네. 그리고 지금 경구용으로 모멘텀 열심히 뽐내고 있는 D&D 파마텍. 이쪽 2개 정도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근데 물론 타겟이 달라요. 펩트론은 이제 주사에서 반감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D&D 파마텍은 아예 경구용 타겟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차트도 좀 완전 다르죠. 근데 이슈에 대한 반응도는 전 같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물론 얘네들 빼고도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따라가는 게 이 2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모멘텀을 좀 체크하면서 보면은 결국에는 바이오가 엄청 많지만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신약 쪽 몇 가지 구성. 왜냐면 우리나라가 타겟하고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CDMO 쪽 그리고 ADC 관련 플랫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 정도로 키워드 압축해서 보시면은 봐야 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타겟할 만한 애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해서 보면은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이 이 미국의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 이후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죠.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큰 방향이 바뀔 거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제가 짚어드린 애들 중에서 아예 기술에 대한 내용 중에 라이센스 아웃 또는 매출이 아예 없다. 그래서 오로지 외부 투자로서만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 영향도가 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흑자 전환 돼 있다거나 또는 모회사의 자금이 좀 흔히 말해 빵빵하다라거나 이런 구조 띄고 있는 애들은 영향도가 좀 덜 하거든요. 상대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포인트 알아봤고요. 목표가 도달 리뷰가 있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초, 9월 2일에 제시됐던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사실 방송 추천주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눈높이를 올려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24만 원 도달이 지난주 9일에 나왔었고요. 당시에 매수가가 18만 원 초였는데 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34%, 35%까지 크게 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조선주가 별로 안 좋기는 한데 그간의 흐름으로 또 믿고 좀 더 들고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을 내주시겠어요? 네, 조선주는 제가 오늘 일부러 안 들고 온 게 제가 몇 달 동안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멘텀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조선주 좋은 건 이제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게 제가 방송 목표가를 더 올리는 것도 당연한데 들고 계신 분들은 챙기면서 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잡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저는 25만 원 제시 드리고 이쪽 조선은 새로 진입은 안 돼요. 이제는 새로 진입은 얘네를 포함해서 스몰캡들 있죠. 엔진 관련 종목이라든지 기자재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작년 4월부터 이야기 드릴 때랑 가격이 완전 다릅니다. 막 3배, 4배까지 올라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타겟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분할로 정리하되 목표가를 좀 더 위로 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는 25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챙기시고 또 일정 부분만 끝까지 수익을 확대하실 분들은 25만 원 다음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 3포인트였고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이 김근우의 근본 투자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에서 오늘 오후 4시에 김근우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잠시 후네요. 4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많이 팔고 있죠. 이에 대한 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